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브라우저 객체 모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객체 모델이란 것은 말 그대로 웹브라우저를 객체화한 것을 말합니다. 객체화한 이유는 브라우저를 스크립트 언어로 제어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가 마우스라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브라우저의 새 탭을 열 수도 있죠. 그리고 주소 표시줄에 다른 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웹문서를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브라우저의 기능을 이용했던 것처럼 이 브라우저를 객체화함으로써 자바스크립트로도 제어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 객체 모델 BOM을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객체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 객체로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 객체는 윈도우, 다큐먼트, 히스토리, 로케이션, 스크린 내비게이터 이러한 객체들이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윈도우 객체는 브라우저 창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객체는 모든 객체가 소속된 객체예요.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 도구에서 콘솔 탭으로 오신 다음에 만약에 새 탭을 이렇게 열고 싶으시면 윈도우 오픈 하신 다음에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새 탭이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탭을 닫기 위해서는 윈도우 클로즈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닫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브라우저에서 얼럿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해서 번고창을 이렇게 띄울 수 있는데요. 이 얼럿 메서드는 윈도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도 객체죠. 그리고 윈도우는 모든 객체가 소속된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에 윈도우는 생략이 가능해요. 윈도우 오픈도 윈도우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오픈을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google.com. 네, 그럼 이렇게 생략 가능하게 호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큐먼트 객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먼트 객체는 현재 문서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예요. 현재 웹문서의 정보는 이 영역에 표시되고 있는데요. 제가 돔을 설명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HTML 웹문서는 브라우저에 의해 해석되면서 돔트리로 변환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큐먼트는 이러한 돔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큐먼트 객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메서드로 이러한 돔 객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텍스트를 한번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임의로 제가 여기에 id 값을 하나 지정할게요. 커스텀 id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하신 다음에 css 선택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커스텀 id 네, 이렇게 해서 앵커 태그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컨텐츠라는 프로퍼티를 변경해서 제가 원하는 텍스트로 변경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큐먼트 객체도 객체이기 때문에 윈도우 객체에 소속된 객체예요.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 타이핑을 줄이기 위해서는 생략하는 게 낫겠죠? 이번에는 히스토리 객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토리 객체는 현재 브라우저가 접근했던 URL 히스토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기능은 여기 보이시는 이 기능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뒤로 가기를 하면 현재 구글로 가는 거 보이시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히스토리 객체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다면 history.back 이렇게 하시면 뒤로 가지고요. 그리고 history.forward 하면은 앞으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케이션 객체는 문서의 주소와 관련된 객체로 윈도우 객체의 프로퍼티인 동시에 도큐먼트 객체의 프로퍼티입니다. 이 말뜻은 이 로케이션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윈도우 객체를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도큐먼트 객체를 통해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객체는 주소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의 URL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현재 웹문서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웹문서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가져오면 로케이션 호스트라고 하시면 지금 홈페이지 호스트를 가져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href 프로퍼티를 통해서 웹문서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https google.com. 네, 이렇게 하면 주소 표시줄이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이시죠? 이렇게 로케이션 객체는 웹문서 URL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객체는 사용자의 모니터, 저는 지금 모니터인데요. 사용자의 디스플레이 화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화면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뭐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콘솔.log라고 하시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출력할 때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고요. 콘솔.dir을 하면은 객체를 출력할 때 효율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콘솔.dir로 스크린 객체를 출력해 볼게요. 네, 그러면 현재 디스플레이 사이즈,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디스플레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스크린 객체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비게이터 객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비게이터 객체는 실행 중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브라우저겠죠?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내비게이터에 지오로케이션이라는 이러한 멤버 변수의 get current position, 이러한 메서드를 통해서 현재 위치 정보도 가져올 수 있고요. 앱네임, 앱버전, 유저 에이전트 등 다양한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치 정보를 가져오는 것만 간단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시면은 MDN 사이트에서 이 API에 대한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navigator.geolocation.getCurrentPosition 한 다음에 이렇게 콜백 함수를 넣어주면 되네요. 그러면 한번 콜백 함수를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success에 대한 함수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는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지션, 위치 정보를 바로 이렇게 보내주네요. 한번 여기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포지션에서는 이러한 위도, 경도, 좌표를 보내주나 봐요. 위치 정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수명이 중요한 거예요. 출력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네, 여기에서 위치 권한을 허용하겠다라고 물어보면 일단 허용을 하고 이렇게 위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능은 굉장히 일부만 설명드린 거고요. 자세한 기능은 이렇게 MDN 사이트를 통해서 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다양한 속성과 메서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